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로그 관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그런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화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든 거죠? 화합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속 없이 먼저 손 내밀어 쳐가는 것, 그것이 화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은 손을 먼저 내미는 것,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우리 용기를 갖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 세상에 화합을 이루어 보도록 합시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했던 얘기를 실었네요. 이영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요. 공을 패스하면 관심도 넘어가요. 공을 독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죽더라고요. 축구는 결국 패스예요. 패스만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줄기차게 나에게 온 이익을 기회를 나눠줘야 건강해져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보통 사람들이 남을 돕는다 그러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하죠. 이전에 내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때였죠. 취업을 할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잘하는 친구는 기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이 기회를 이곳저곳에서 온 기회를 독점을 해버리면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얘기들, 특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들입니다. 너무 이곳저곳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덥석덥석 물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를 택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나눠주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을 배려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로그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와 별개로 통합 오류 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관리는 왜 필요한가? 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런 로그를 관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추적할 수도 있고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 체계적인 로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그 관리는 기본적으로 파일 형태로 기록을 남겨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로그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간단한 구형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운영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서버 기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접속하고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시스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접속 요청 등 보안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도 이 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이 로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로그의 유형은 크게 애플리케이션 로그와 시스템 로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애플리케이션 내부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로그입니다. 반면 시스템 로그는 사용자나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로그를 우리 시스템 로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네트워크 문제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실패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내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든지 서버 시작 종료와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서버 프로그램 중 발생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웹의 경우에는 특정 페이지를 요청하는 기록들 사용자 권한과 관련된 것들 특정한 메서드 호출하고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처리 데이터 확인용 메시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로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로깅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우리가 로그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구현해주는 로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out.println 형태로 해서 날려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임의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로깅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JCL, 자카르타 커먼스 로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웹이나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로깅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log4j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로깅 방법이 있는데 log4j가 가장 대표적인 로깅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그 SLF4j, Simple Logging Framework이라고 하는 이 SLF4j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로깅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SLF4j라고 하는 것은 기존 로깅 API의 문제점을 보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혼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있었던 로깅 프레임워크가 이제 함께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log4j 또는 그리고 SLF4j 이 두 가지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로깅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로그가 발생할 때 어느 정도 심각한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를 남길 때는 기본적으로 로그 레벨이라고 하는 걸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벨이 페이탈인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콘솔에 즉시 이제 로그 기록을 출력을 합니다. 에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러 오류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콘솔에 즉시 출력을 하게 되죠. 원은 워닝입니다. 이것은 오류는 아니지만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그 워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워닝도 보통 콘솔에 즉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런타임 시 관심 있는 이벤트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인포 레벨도 보통은 콘솔에 즉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상세 정보를 말하는데 얘네들은 보통 콘솔에 직접 출력하지는 않으나 로그 파일로는 관리를 해줍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세한 형태의 정보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통은 콘솔로 출력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로그 파일로만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래서 로그 레벨에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하는 이제 로그 기록을 남기는 범위가 각각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SLF4j와 log4j를 사용해서 로그 관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SLF4j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 파일의 이름은 SLF4j API 1.7.5 자르가 현재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log4j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는데 log4j 1.2.17 자르 파일이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깅 구현체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 SLF4j 심플 1.7.5 자르이거나 아니면 SLF4j log4j 12 1.7.5. 자르 파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파일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기록 과정은 일단 로깅 API 패키지를 불러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깅 처리를 위해서 로그라고 하는 객체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로그 객체를 이용해서 로깅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log4j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설정은 그 소스 밑에 log4j.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기록을 사용하면 좋겠으나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그 보통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수준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log4j.xml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태그는 루트 태그입니다. 이것은 루트 로그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 기본 로그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레벨, 페이탈, 에러, 워닝, 인포, 디버그 정도에서 동작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태그가 있습니다. 로그 태그는 관리할 로그를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패키지별 로그 레벨에 따른 로그 이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어펜드는 기본적으로 루트에서 설정한 어펜드 이름에 대해서 이 어펜드 레이아웃 등을 지정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로그 어펜드는 결국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 때 어펜드는 그 레이아웃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콘솔 어펜더. 이것은 콘솔의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어펜더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어펜더. 로그 파일에다가 뭔가를 출력해 주는 게 되겠죠. 롤링 파일 어펜더. 얘네들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또 새롭게 기록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로그가 많이 쌓이게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펜더입니다. 데일리 롤링 파일 어펜드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로그 메시지 기록하고 하루 단위로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옛날 걸로 넘겨주고 새롭게 어펜드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SMTP 어펜더는 로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메일로 전송을 해주기 위한 어펜더입니다. 그 다음에 NT 이벤트 로그 어펜더라고 하는 것은 NT 시스템, 보통 우리 윈도우즈 시스템이 되겠네요. 윈도우즈 NT 서버들이 이제 시스템 이벤트를 로그로 메시지를 전송해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그의 레이아웃입니다. 데이터 레이아웃. 데이터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날짜를 출력해주는 방식이 되겠네요. HTML 레이아웃, 로그 메시지를 HTML 형식으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턴 레이아웃, 우리가 로그 메시지를 어떤 특정한 패턴 형태로 기록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용자 지정 패턴을 널리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패턴도 또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응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플 레이아웃, 레벨 메시지 형식의 가장 간단한 로그로 기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XML 레이아웃, 이것은 로그 메시지를 XML 형식으로 보내주는 기록 방법입니다. 로그 메시지를 표현해 줄 때 패턴 레이아웃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패턴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페이탈 등 프라이오리티가 좀 높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출력됩니다. %M은 로그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D는 보통 시간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 %D는 그 로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 주는데 형식은 %D, HHMMSS 저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연월일 등에 따라서 YYYY, MMDD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연월일 시분초까지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T는 스레드 이름을 기록을 해줍니다. %%는 % 표시를 출력하기 위한 겁니다. %n은 기본적으로 역/n과 같은 형태로 계획 문자 new line, 나는 계획 문자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new line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 카테고리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명을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대문자 c입니다. 클래스명을 표시해 줄 때는. 그 다음에 그 f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을 나타내 주게 되겠고 %l은 콜러의 정보를 대문자 l은 콜러의 라인 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m은 로깅이 발생한 메서드 이름을 지정하는 데 씁니다. %r은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된 이후 로깅이 발생한 시점의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표시해 줍니다. 소문자 x는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는 nested diagnostic context라는 걸 출력합니다. 대문자 %x는 기본적으로 그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는 mapped diagnostic context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패턴 레이아웃은 기본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처음부터 얘네들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걸 좀 이용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또는 약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깅 시나리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컨테이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톰캣이 시작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SL4j API 자르 파일 또는 SLF4j 로그4j 그 자르 파일 이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 컨텍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출력하게 되는데, 로그 컨텍스트 리스너도 콘솔로 출력할 수도 있고 데일리 아웃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 필터 같은 경우에도 컨솔로 또는 데일리 아웃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로그 테스트 JSPS는 롤링 형태로 HTML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콘솔에 출력하는 내용, 어펜드 형태로 우리가 그 콘솔 어펜드를 이용을 해서 콘솔에 출력하는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겠고, 데일리 아웃.로그 파일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일리 롤링 파일 어펜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 로그 HTML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롤링 파일 어펜드 형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로그4j XML에서 출력 형식을 미리 선점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런 그 로그 기록할 내용이 발생할 때마다 콘솔로도 출력하고 데일리 아웃으로도 출력하고 뭐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RF4j, 로그4j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SRF는 Simple Logging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의 자바 버전입니다. for Java이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로깅 객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로깅 처리는 다른 구현체를 이용하는 범용 프레임워크이죠. 얘네들 다운로드하는 위치는 이 위치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것은 그 중에서 1.7.25 버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깅 구현체도 우리가 1.7.25 버전, 앞에 걸 쓸 거예요. SRF4j 빼기 로그4j 12에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로그4j는 요 위치에 가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로그4j 1.2.17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SRF4j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메이번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게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SRF4j API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 그 중에서 1.1을 누르고 얘네들을 이제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SRF4j의 로그4j 12를 이제 다운로드하면 1.7.25가 보일 거고, 그 중에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4j도 그 해당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로그4j 1.2.17 버전을 다운로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금년에 들어서 SRF4j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더니 로그 팩토리 클래스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 그 SRF4j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짠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면 사실은 난감합니다. 내가 짠 거면 수정이 가능한데 내가 짠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작년에 내가 받아뒀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파일은 log.zip이라는 형태로 압축을 해놓고 강의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log.zip을 이제 압축 해제를 하고 로그 폴더를 보게 되면 이렇게 log4j 1.2.17, srf4j API 1.7.25, 그 다음에 srf4j log4j 12에 1.7.25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3개의 파일을 우리 라이브러리 폴더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놓은 걸 보면 여기에 log4j, 그 다음에 srf4j API, srf4j log4j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저 3개의 파일을 저 위치에 복사를 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실습 1에서는 자바 클래스로 로그 처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그 테스트.java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바 클래스 자체가 동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추가할 때 메인 메서드를 생성시켜 주기 바랍니다.
메인 메서드는 우리 C샵에서도 다루었죠. 프로그램 주 진입점. 그래서 이 클래스가 처음 실행이 될 때 처음으로 실행되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로그 테스트 자바 파일을 추가할 때 메인 메서드를 생성하게 되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메인 메서드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역에 우리는 요만큼의 코드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오류가 생기면 컨트롤 Shift O를 통해서 임포트 구문이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스트링으로 메시지를 만들었네요. hello 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출력할 로그 객체를 만들었네요. 소문자 로그를 만드는데 로그 팩토리.get 로그라고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의 괄호 속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로그.info라고 날려줍니다. 로그.info 그러면 인포 레벨의 로그가 날아갑니다. 인포 레벨에서는 우리가 test.log라고 하는 형태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로그.warning 그러면 워닝 레벨의 로그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로그 테스트 그리고 요 위치에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했네요. 간단한 로그 그냥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지정해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스 폴더 안에 log4j.xml 파일을 하나 만들기로 하죠. 여기에는 그 로그가 발생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식을 지정해주는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XML 파일을 만들 때 템플릿으로부터 XML 파일 생성해주게 되면 첫 번째 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들은 원래는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네요. 지금 페이지가 좀 넘어가고 있지만 주르륵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펜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어펜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줬네요. 첫 번째 어펜드 볼까요? 첫 번째 어펜드는 이름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되어 있네요. 표준 출력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클래스는 콘솔 어펜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펜드 명령은 기본적으로 콘솔을 통해서 출력되는 어펜드의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패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출력하는 형식은 이와 같이 패턴 레이아웃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요 값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펜더는 이름이 데일리 아웃이네요. 이름을 봤더니 하루에 한 번씩 출력되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롤링 파일 어펜드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일리 아웃은 하루에 쭉 기록을 하다가 다음날이 되면 그 이름을 바꿔놓고 새로운 그 롤링 파일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겠고 저장되는 위치는 C 드라이브 TMP 밑에 daily out.log라는 형태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어펜드는 true로 만들어 뒀고 데이 패턴은 이렇게 연월 일 이런 형태로 데이트 패턴은 이렇게 넣어줬네요. 그리고 패턴 레이아웃을 적용했고 출력되는 형식은 이런 식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롤링 파일 어펜드라고 하는 그 기능도 좀 써보도록 하고 몇 가지 더 써보겠습니다. 자, 로그 포제이를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어펜드는 스탠다드 아웃입니다. 표준 출력 형식에 해당이 돼요. 이때 %d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HHMMSS는 시분초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 그랬네요. %P는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로그가 레벨 7개인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M은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N은 new 라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네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파일 출력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지금 요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t는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log4j XML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네요. 이번에는 루트 태그가 나왔습니다. 루트 태그는 가장 기본적인 그 로그를 지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봤더니 레벨이 인포 이상일 경우에는 스탠다드 아웃으로도 출력하고 데일리 아웃으로도 출력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두 개의 어펜드를 이용해서 두 군데에다가 로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클래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로그 테스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run on server가 아니라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에 컨솔을 눌러보면 우리가 지정한 대로 10분 초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로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포 워닝이라고 하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포 등급에서 출력되는 내용, 로그 등급에서 출력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윈도우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C 드라이브의 TMP 폴더를 보게 되면 데일리 아웃이 열리게 되는데, 이 데일리 아웃에도 이와 같이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그4j에서 여기 주석 처리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저기 주석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주석 닫는 부분을 여기로 가지고 오면 컨트롤 X 누르고 컨트롤 V 해주면 이제 주석이 다 해제가 되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로그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리스너를 추가하는데 로그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자바 파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서블리 컨텍스트 리스너로부터 임플먼트 상속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그 서버와 톰캣 컨테이너와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실행이 되고 끝날 때 종료가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 구문들은 그 여러 군데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import org.slf4j.별표라는 형태로 slf4j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줬네요. 다음 17번 줄에서는 로그 처리를 위한 로그 객체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로그 객체의 이름은 소문자 로그라고 만들어 줬네요. 생성자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에서는 이것은 이제 리스너가 종료될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컨텍스트 리스너 스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에다가 로그.info 형태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정보에 해당되는 레벨의 로그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에서는 여기는 초기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그 객체를 가져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팩토리.get 로그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그 객체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this.get 클래스 해주면 지금 현재 이 클래스 정보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로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로그 인포를 하나 날려주었네요. 로그 컨텍스트 리스너 스타트라고 하는 정보를 날려주었습니다. 다음은 필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터에 로그 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죠. 먼저 이 로그 필터에서 마찬가지로 slf4j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임포트 구문을 미리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범위를 웹 필터가 적용되는 범위를 챕터 14에 해당되는 모든 것으로 적용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로그 처리를 위한 로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필터 생성자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드에서는 로그 인포 레벨의 로그를 날려줬네요. 그리고 로그 필터 스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필터가 실제 필터 작용이죠. 두 필터에서는 로그의 디버그 레벨의 로그를 날려줬고, 로그 필터가 동작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닛에서는 이닛은 필터의 초기화 작업들이죠. 여기에서는 그 로그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팩토리로부터 get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우리 로그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필터가 시작된다는 인포 레벨의 로그를 날려줬습니다. 로그.info를 날려줬네요. 다음은 로그를 발생시킬 메인 페이지에 해당될 JSP 페이지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logtest.jsp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java.io 별표를
출력하도록 하겠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 org.srf4j.별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java.io.별표는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로그 처리를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 내부에 있는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h2 태그 제목 달았습니다. hr 줄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내문을 넣었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면상에 출력되는 것, 웹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것은 아니죠. 콘솔 창에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파일에 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 메시지를 넣어두었네요. 그 다음에 application.log를 통해서 우리 new IO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application 로그를 통해서 뭔가가 출력이 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로그 객체는 로그 팩토리로부터 get log라고 하는 처리를 해주면 로그 객체가 생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info, info 레벨의 로그를 출력했고 로그.1, 워닝 레벨에서의 로그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안내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콘솔 창을 보긴 하죠. 콘솔 창을 봤더니 우리 로그 테스트 JSP라고 하는 심각에 해당되는 로그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로그 내용들은 차차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로그 파일이 기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 오류 관리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죠. 통합 오류 관리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오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서 발생한 오류를 유형별로 페이지를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web.xml에 코드별로 에러를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오류라면 이렇게 에러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에러 페이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또한 서버 오류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500 서버 오류라면 500 error.jsp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종류별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오류 코드들입니다. 100번은 continue에 해당되는 것, 200번은 OK, 오류 없이 그냥 전송되는 것입니다. 201번은 포스트 명령 실행 및 성공이라고 하는 그 코드가 되겠고요. 400번은 그 bad request, 잘못된 요청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03번의 경우에는 forbidden, 접근이 거부가 되어 있을 때, 404번은 not found, 파일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405번은 권한이 없는 경우죠. method not allowed, 권한이 없는 경우에 되겠어요. 406번은 not acceptable, 이것 또한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00번은 internal 서버 오류입니다. 서버 내부에서 이제 잘못된 스크립트 실행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501번은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할 때, 잘못된 행동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거고, 502번은 서버가 과부하 상태에 걸렸을 때 나타납니다. 503번은 외부 서버가 죽었거나 멈춘 상태인 경우, 505번은 이제 HTTP 버전이 맞지 않을 때, 이런 대표적인 건데, 이런 번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류를 종류별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JSP 오류는 페이지 컨텍스트 레벨의 내장 객체인 에러 데이터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오류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에러 데이터에는 대표적인 속성이 request URL, 여기서 요청이 실패한 URL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블릿 네임, 실패한 JSP나 서블릿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이거는 실패한 상태 코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roughable, 여기에선 오류 페이지를 불러들인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사용 예를 보면 요청 실패한 오류는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page context.error data.request URL, 그러면 이제 요청을 실패한 URL을 찍을 수가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달러 중괄호 page context.error data.status code, 그러면 이제 상태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외 유형을 보려면 달러 중괄호에 page context error data.throughable,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그, 그 예외 유형이 뭔지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처리를 하는데 일단 우리 개별 오류 관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개별 오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페이지, 오류 페이지로 가라라고 지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러 테스트 1에는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챕터 14.jsp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그리고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14번 줄이 핵심이죠. 9 나누기 0,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고 하는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페이지 지시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에러 밑줄 챕터 14.jsp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에러 챕터 14.jsp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is 에러 페이지를 true로 만듦으로써 이 페이지는 오류 페이지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제 JSP 유저빈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w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사용할 클래스는 java.util.date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나타난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좀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이블 태그를 썼네요. 그리고 두 개의 tr 태그를 가지고 있어서 위쪽에서는 이제 그냥 에러 발생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문의해달라라는 정보를 표시해줬고 아래는 $now 현재 시간에 해당되는 정보를 표시하고 요청 실패 URL, 상태 코드, 예외 유형 등을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챕터 14에 해당되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고 요청 실패한 코드, 상태 코드, 예외 유형에 대한 그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고 하는 예외 유형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러 관리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모든 파일에 에러 파일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페이지 지시어 내에 에러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통합적인 에러를 관리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할 때 인터널로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야만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오류 관리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통합 오류 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web.xml 파일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페이지라고 하는 태그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위에 있는 에러는 범용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거, 아래 에러는 404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스루어블에 해당되는 모든 에러들이 발생하게 되면 에러 폴더에 있는 error.jsp 페이지 파일을 호출하도록 하겠고 에러 코드가 404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에러 밑에 있는 error404.jsp 파일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히 아래에 있는 에러 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네요. 다음은 에러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error.jsp 페이지네요. is 에러 페이지는 true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도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정리했고 tr 태그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위에 있는 tr 태그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썼고 아래쪽 태그는 now 현재 시간, 요청 실패 URL, 상태 코드, 예외 유형 등을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죠. 그 다음에 에러 404 페이지를 추가를 했네요. 에러 404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is 에러 페이지를 true로 만들어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은 다 같으니까 이 아래쪽에 보면 그 현재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에러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를 해줬고 요청 실패한 URL 그 다음에 상태 코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줬네요. 자, 이번에는 통합 오류 관리를 통해서 에러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테스트 2라고 하는 JSP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에러 페이지 지시어 내에 에러 페이지를 설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는 것처럼 9 나누기 0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고 스루어블에 의해서 범용 에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청 실패 URL 그 다음에 뭐 상태 코드 예외 유형을 볼 수 있고 발생한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rror test 3.jsp입니다. JSP 파일을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body 태그 내부에 response.redirect로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test.jsp 페이지로 이동하려고 하네요. 현재 우리 test.jsp 페이지를 만들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test.jsp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발생한 오류가 404 에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404 에러 JSP 페이지가 이동하겠고 상태 코드 test.jsp 상태 코드는 실패 요청 URL은 test.jsp 상태 코드는 404인 이런 형태의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 로그 관리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오류를 관리해주는 것, 이런 두 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SNS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노덤캐션을 꼭 기억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우리는 JSP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용들을 전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응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응용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그 SNS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한 줄 게시판에 댓글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정도까지 존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테마씩에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간단한 SNS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번 주 수업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응용 예제로 다시 만나기로 하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